장관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알자지라 잉글리시, 알자지라 아라비아, 그리고 저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역의 시청자들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이란과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공통점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단계에 있습니까? 이란과 미국의 인사들 사이에 주로 중재자를 통해 직접적인 메시지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대화가 있었고 대통령은 항상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테러단체 지원과 무기 제조에 쓰는 대신 이란 국민을 위해 이란에 투자하고 물 부족을 막으며 경제가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 국민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매우 창의적이며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정권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나라의 불을 헤즈볼라, 하마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쓰고 시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후원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드론과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이란을 환영할 것이며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당신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란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테러 지원과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기들의 사정거리입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핵무기를 보유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오늘날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테헤란이 최소한으로 양보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원한다면 이미 또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잘 확립되어 모두가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에 따라 이 지역 여러 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력망을 가동하고 자국민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을 신속하게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드론과 미사일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최근 그들의 거짓말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불과 며칠 전 그들의 외무장관이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던 한계를 훨씬 넘는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개발과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이란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47년간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란은 재화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정적 보상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인정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엄청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들이 국제 해상로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남중국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의존하는 에너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 시장과 이웃, 특히 에너지를 생산해 수출하는 동맹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어느 나라도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에켄티와와 이스라엘의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시장으로 석유와 가스의 흐름을 재개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는 명확한 징후는 없습니다. 당신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작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해협은 열려 있을 겁니다.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해서 상업 항로를 막지 않기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과 함께하는 글로벌 및 지역연합이 해협의 개방을 보장하기 때문이든 어떤 식으로든 해협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성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그들의 공군을 파괴하는 것, 이미 완료됨, 해군을 파괴하는 것, 대부분 완료됨,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상당히 줄이는 것 진행 중임입니다.
이웃국가 공격에 쓰이는 미사일 드론 공장들을 파괴하는 것도 우리의 지역 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정보다 앞서고 있나요? 우리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과 전 세계로부터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동맹국들, 중요한 에너지 시설들이 폭격을 당하고 있고 도시들도 거의 매일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란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안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앞으로 민간인과 인프라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자신들과 전쟁 중이 아니었던 나라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나라들을 겨냥하려고 그런 미사일과 드론을 만든 것이고 대사관 등 외교 공간까지 공격하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Atacaram aeroportos, outro fato inédito. 그렇게 했고 현재 이란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약했던 적은 없습니다. 3년,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갖게 되면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참을 수 없어 지금 행동한 것이며 미국이 이 일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동맹국들과 방위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드론과 미사일이 가끔은 뚫고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발사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되거나 파괴됩니다. 이 지역에는 강하고 안정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가 친구들이며 우리는 이번 공격에서 그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만이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서 바브 알만답과 홍해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미국도 과거에 많은 영내 동맹국들처럼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후티 반군이나 이란이 이러한 국제 항로를 봉쇄하고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유료 도로처럼 만들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항로를 이용해 상품을 시장 안팎으로 옮기려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세계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바레인과 유엔이 이러한 세계적 상황을 거부하는 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도 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든 후티족이든 어느 쪽이든 국제 해상로를 통제하고 국가들 간의 상품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타크 알카메네이의 성명에 대해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날처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이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지도부와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냐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란 국민은 성직자 정권이 안겨준 것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지도부가 바뀐다면 마음이 아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 작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대통령이 첫날 밤에 분명히 밝혔듯이 그들의 공군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해군의 파괴, 이것도 대부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의 파괴, 즉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를 크게 줄여서 이웃 나라들과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표와 결과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의견이 일치합니까? 그들은 이란 북부의 중거리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미사일들은 그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작전에 대해 조율하고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은 이스라엘에 도달하며 이는 그들이 직면한 위협입니다. 그들은 또한 헤즈볼라로부터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과도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목표가 있고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관련해서 명확한 임무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이 이 시점에서 재화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할까요? 나토가 미국에 유익한 이유 중 하나는 비상시 우리에게 기지를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우리가 평소에는 기지를 두지 못하는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유럽 대부분의 병력,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한 순간의 재화는 국가안보와 우리의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우리는 이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어를 약속한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은 결국 우리에게 자국 영공과 기지 사용을 거부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은 이것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저는 항상 나토를 지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지 사용 권한이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유연성, 그리고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우리가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정작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요. 필요할 때 기본 권리가 거부되는 것은 좋은 합의가 아니며 이런 상황에 계속 관여하며 미국에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시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유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미국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륙에서 나아가기 위해 나토에 진정으로 합류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인들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말이죠. 유럽에서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이 지역 전체에 배치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럽 방어를 위한 것이며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반이기에 미국 없이는 나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맹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유럽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토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나토에서 군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거나 장난치는 겁니다. 결국 나토는 동맹입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이어야 하며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해결을 기대하며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현재는 작전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앞으로 베네수엘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전 후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내전 방지와 국가 안정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붕괴나 대규모 이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당신이 본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베네수엘라가 이제 시장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의료용품과 장비를 구입하고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사, 경찰, 공무원, 그리고 도시 청소 노동자들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정화와 동시에 진행되며 국가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요소들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정성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도 갈 길을 되찾고 있고 독립언론 운영과 정치범 석방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당들이 재구성되고 사람들이 소통하며 공공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죠. 베네수엘라가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법과 사법, 정당성을 갖춘 안정적인 민주정부가 필요하며 그래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이 책임을 맡은 임시당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대사관과 소통하며 이에 매우 낙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 워싱턴이 쿠바에 집중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결정이나 정책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쿠바로부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죠. 저는 그들의 정권을 말합니다. 쿠바의 문제는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들으려는 이들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시스템이 아니며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쿠바계 미국인들이 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에 투자하라는 건가요? 의무적인 법이 있고 확립된 법원과 사법 시스템이 전혀 없는 나라에 투자하라는 겁니까? 누가 그런 데에 투자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만약 현행 규제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나는 이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항의하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쿠바가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체제하에서는 정말로 정부와 경제 모두에서 진지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면 도울 것입니다. 쿠바 정권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뀐 유일한 점입니다. 보도된 정전사태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950년대 장비를 전력망에 사용하면서도 순전히 무능력 때문에 유지보수나 현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괜찮으시다면 중동에서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란에서의 작전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해군과 공군을 파괴했고 무기 공장들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대를 크게 약화시키는 데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이 달성되면 작전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 일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며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몇 주입니다.